고위공직자 1,800여 명에 대해서 2017년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장차관, 고위공무원, 대학총장, 고위공무원당 등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직자가 701명, 광역기초단체장, 시도립대 총장, 시도교육감 등 지방자치에 소속된 사람들이 1,099명 이런데요.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5,500만원, 3억이 좀 안되는 국민 1인당 재산보다 평균 한 4.5배 정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7,6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자, 이들은 돈으로 돈을 불리거나 안 그러면 땅으로 돈을 불리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이 빨리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먹고 살고 1년에 7,600만원 돈 불리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자, 신고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늘은 사람이 76.8, 감소한 사람은 23.2입니다. 1억 이상 늘어난 사람이 571명이고요. 전체 재산 증가자의 41.3%입니다. 10억 이상 증가한 사람도 10명 있었고요. 자, 7,600만원이 어떻게 늘어났는가 보니까 땅이나 이런 것이 주식이 상승한 사람이 3,300만원이고 급여 저축과 상속 정리에 따른 분이 4,30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부모 자녀 재산을 공개를 거부한 사람은 전체 신고 대상자 가운데 754명이라는 겁니다. 거부해도 그만인 이런 재산 공개를 왜 하느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도 지금 공개가 되었는데요. 37억입니다. 취임 당시에 사저 23억에다가 기타 등등 해서 총 25억 5,861만원을 신고했는데 이번에 이제 총 재산이 얼마인가 보면 37억 3,820만원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1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4년인데 12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저 집이 4억이니까 8억은 그야말로 현금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박 대통령 재산은 뭐 비교적 간단합니다. 구조가요. 그러면 매년 월급이 한 2억 이상이니까 매년 4년 동안의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하면 딱 8억이 됩니다. 박 대통령이 여기서 뇌물 받지는 않으실 분이고 본인 말씀대로 그러면 8억이 늘었다면 월급을 거의 다 모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참 고위공직자의 표상으로서 월급을 이렇게 차곡차곡 거의 100% 저축할 수 있는 부분이 놀랍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이 마지막 연도는 재산 증가가 좀 작았는데요. 그 부분은 뭐 여러가지 변호사 비용이나 콧값 지출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평균 1억 3,600만원이 늘었는데요. 청와대 가면 재산이 쑥쑥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한 퇴직자의 재산은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는 지금 그것도 누가 관심을 가졌는데요. 우병우 수석은 이 392억 6,087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4인 채권과 예금이 각 150억 가량 된답니다. 예금이 정확하게는 157억입니다. 참 4인 간의 채권을 갖다가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보면 156억 1822만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암종범, 안봉근, 이재만 등은 퇴직 신고를 해 이번에 재산은 이렇게 안 됐지만은 자, 안종범은 얼마인가 하면 15억 8,012만원, 그리고 안봉근은
8억 7,422만원, 이재만은 13억 7,526만원.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봉근은 예금만 7,483만원이 증가했고, 이재만은 건물 가액이 8,500만원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김종은 57억 2,340만원, 김종 부자네요. 정호성은 12억 7,225만원, 정관주는 6억 2,211만원. 자, 문고리 3인방이요. 지금 한번 보면 안봉근이가 8억 7,422만원, 이재만이 13억 7,526만원, 정호성이 12억 7,225만원. 평생 박 대통령의 수행 비서만 하고 청와대에 잠깐 가 있었을 건데 재산이 이 정도가 됩니다. 부모한테 상속이나 정려를 많이 받았는지 참 의문인데요. 장관급이 됩니다. 거의 장관급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재산이 있어야 장관급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이 13억 5,500만원인데요. 문고리 3인방도 여기에 근접을 해 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맞네요. 자,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을 보면 80%가 재산이 늘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80%가 재산이 늘었다면 국회의원들이 재산이 가장 많이 는 이 고위공직자 집단에 이렇게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299명 가운데 237명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고위 법관들도 재산이 많기는 대단합니다. 22억 9,476만원, 23억 가까이 됩니다. 20억 이상이 39.1%라고 합니다. 아니, 법관들, 판사들 재산이 이렇게 월급이 많은 것서 늘은 것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님들이 변호사는 아닐 거고요. 그렇다면 결혼을 다 좋은데 하셔가지고 재산이 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안 그러면 원래 판사들은 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건지 궁금하고요. 경찰의 고위직 평균은 10억대라고 합니다. 자, 이 공개 대상 31명의 이 평균 재산 보유액이 10억 8천만 원입니다. 경찰도 빡봉이라고 그러더니만 요즘은 빡봉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이 법무부하고 검찰의 평균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아까 판사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이분들도 대단합니다. 18억 824만 원이고 10억 이상이 64%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법무부에 있거나 검사하시는 분이 월급이 짜다로 많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장가를 잘 간 것 같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땅으로, 부동산으로 5,071만 원을 평균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부동산이 저절로 올라가지고 5,071만 원을 벌 정도니까 국회의원들이 땅땅한 사람들이네요. 자, 우리나라의 이 각 분야에 판사, 검사, 경찰, 그 다음에 장관, 청와대, 대통령 전부 이렇게 재산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집값만 4년 동안에 4억, 1년 만에 1억씩 차곡차곡 오릅니다. 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땅으로 1년 만에 5,071만 원을 벌고 재산들 오른 그 내용의 1위가 땅이고 2위가 무슨 주식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가진 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자들이, 실세들이 한마디로 부동산을 오를 만한데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 이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될 수가 없겠죠.